BBK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후보 시절에 그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뜻밖의 또 광운대학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인 출신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면은 별 낯설지 않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부에다 제출해서 이제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MBC에서 제가 인터뷰를 잠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묻느냐 하면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 대기업 기업 구조 조정을 하는데 대기업 출신인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갈 거니까 MBC 방송이 나갈 것이니까 나가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저는 1988년 말에 그냥 미국으로 98년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가가 정치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저는 그 필요성을 느껴서 나도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1년 반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해봐서 제가 21세기에 맞는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 그룹을 만든 거죠, 제가. 금융 그룹을. 그 요새가 신문에 이제 제가 정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 정권회사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부분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정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회사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걸렸어요. 최대의 흑자가 나는 정권회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 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그건 최대지만 바로 이익이 났고 정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이제 금년에 이제 허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 겁니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죠.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 횡령은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된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사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이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에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가 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이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어떤 새로운 수사 단서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이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죠. 네,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죠. 그 당시에 클린선거 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매일 의혹이 터지고 매일 그게 아니라고 변명해야만 하는 후보로 이명박 전 시장하고 김경준, 에리카 김을동생 김경준 씨가 공동으로 사실상 대표로 있었던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날 수준의 어떤 국민사회 어떤 사람이 강한 감정을 BBK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상 공동대표라는 그런 게 정관에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차명 보유에, 위장 전업에, 위증 교사에, 금품 살포에, 거짓말까지.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